안녕하세요. 저는 다산본 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권영우입니다. 마취 통증의학과 원장 김종일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는 정형외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 약간 나 때는 이랬어 하는 약간 그런 주제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익히 듣기로는 약간 정형외과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약간 이런 걸로 소문이 나 있던데. 뭐 다른 과도 다 힘들겠지만 이제 특히 뭐 수술이라든지 뭐 환자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약간 소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일 있으면 그냥 꾸역꾸역 다 하고 뭐 조금 피곤하면 또 그냥 그 자리에서 잤다가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계속 하고. 아 이거 농구 아니에요? 농구. 이유가 힘든 걸 좀 버텨야 되는 거. 그런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위계 서열도 좀 있게 생기고 자연스럽게 조금 터프하고. 그렇죠.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다루는 장비에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데는 주로 뭐 이제 가위나 뭐 이런 걸 사용한다고 그러고 우리 주로 망치 톱 이런 거 사용하다 보니까 더 좀 약간 터프해 보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수술 준비할 때, 소독할 때 환자들이 팔이나 다리 들고 있어야 되는 맞아요, 시간이 맞아요. 길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게 또 엄청 노동이죠, 노동. 잠깐 들어봤는데 엄청 무겁던데. 군대에서도 약간 해병대 아무나 갈 수 없다 막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럼 고난과 역경을 무덤덤하게 참는 사람이 남는 것 같다. 네. 아 정확하네요. 네, 네. 네. 그럼에도 약간 정형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다른 과 같은 경우에 막 누워 있고 뭐 소독하고 뭐 이렇게 가시고 약 맞고 가고 그러는데 정복 같은 거, 탈구 같은 걸 이렇게 맞추는 거, 뼈 맞추는 걸 보고 봤는데 어깨 빠진 환자였는데 팔을 이렇게 툭 맞췄는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그리고 바로 그냥 뭐 괜찮은데? 그러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이거다. 금방 빠른 결과물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때 그 맞춘 선생님들이 멋있으셨어요. 조립하는 걸 좋아한다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형외과 수술은 좀 다시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뼈도 부러진 것도 다시 맞추고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형외과가 조금 더 뭔가 다른 파트에 잘라내는 그런 수술보다는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재건의 의미가 되게 강했다. 그거의 매력을 느껴서 이제 맞아요. 선택을 네. 하시게 되시죠. 그렇죠. 정형외과, 뭐 마취통증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각각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들을 좀 갖고 있는지. 일단 통증의학과 얘기를 드리자면 주로 만성 통증 관리에 이제 좀 특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거나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쭉 같이 가져가야 되는 종류의 어떤 통증 질환들의 유지 관리를 하는 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형외과는 어때요? 이게 오히려 좀 반대인 게 저희는 급성 통증에 더 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통증이라고 그러면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만성 통증, 뭐 이제 뉴로패식 페인 같은 게 있고 신경병증성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통, 뭐 통증 수용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급성기 통증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급성기 통증의 대부분이 이제 외상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형외과는 사실은 거기에 특화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외과 같은 경우 뭐 잘 알지 못하지만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같은 이런 종류의 어떤 척추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수술하시거나 재활 치료를 진행을 하시거나 이런 거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 통증의학과 영역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 가령 뭐 뇌신경계 문제로 근육 수축이나 근 위축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런 종류의 어떤 이 만성 질환들을 이 기능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에 조금 더 집중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딱 고유 영역이 조금씩 있으면서 근데 부분적으로 약간 교집합 같이 모든 과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취통증의학과 이 진료 일은 혼자 이제 수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사교성이 좀 떨어지나? 사교성 좋으시잖아요. 저는 혼자 일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좀
정적이면서 다이나믹한 거, 심심치 않게 정적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이 다이나믹한 상태,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재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체로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군기 같은 것들은 조금 생기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에 있어요. 이게 근데 확실히 성향이 뭔가 과를 결정한 하나의 뭐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개인적 일하면서 편한 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이과를 가야겠어라고 한 번에 팍 꽂히는 그 연차가 있거나 뭔가 그런 게 있나요? 보통은 인턴을 할 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필수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필수로 도는데 자기가 뭐 안과 또는 안과 가고 싶다 그러면 안과, 뭐 이비인후과 가고 싶다 그러면 정형외과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로테이션 돌 때 거기다 넣어요. 기회가 되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뭐 내가 만약에 정형외과에 관심 있다 그러면 정형외과를 뭐 2번 돌기도 하고 뭐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좀 빨리 자기 관심사를 찾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과대학 다니는 도중에 예를 들자면 무슨 뭐 순환기내과를 전공을 해야겠다 뭐 이런 어떤 결정을 빨리 내리는 친구들도 요새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인기 많았던 과랑 지금 인기 많았던 과가 약간 모르겠네요. 조금 변한 것 같죠, 그죠? 지금 예전에는 단연 우리 미용과 성형 맞아요. 과목들이 단연 어떤 인기 진짜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선호를 차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새는 그래도 많이 다변화되지 않았나 맞아요. 싶어요. 요즘에는 진짜 많이 다변화. 꼭 이렇게 막 덮어놓고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본인 적성 생각해서 선택을 하지 않나 싶어요. 두 원장님께서 이렇게 내 취향과 성격과 이런 성향에 맞춰서 고른 것처럼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정형외과만이 가진 아니면 마취통증학과만 가진 우리 과는 이외에 자 이런 자랑 타임 한번 하시죠. 탁과에서는 조금 이제 주사 놓거나 또는 뭐 그런 거에 제한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는 관절을 좀 뭐 꺾어서 가동수를 좀 더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게 네네. 있다거나 그것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수술로 해서 그 관절낭을 좀 이렇게 찢어주는 찢어주는 네. 그런 술기까지 할 수 있어서 좀 가동 범위가 좀 그쵸. 넓어질 수 네. 있게 즉각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조금 그렇죠. 더 영역이 좀 더 치료 범위가 좀 더 넓지 않나 다른 거에. 그렇죠.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그렇죠. 깊게. 마취통증 어떤 게? 통증학과에서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우리 디스크 우리 만성 통증 환자분들 척추 수술기, 맞아요. 척추 시술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좀 특화돼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만. 저희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궁금하시거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재밌고 실용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